요즘 로봇 산업 정말 뜨겁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클로봇.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희가 2025년 사업 보고서를 정말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꼭 필요한 핵심만 딱 뽑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이 로봇의 시대에 클로봇이 정말 현명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클로봇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작년 실적은 어땠는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인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시나리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클로봇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부터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봇의 사업은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물류창고나 건물 순찰 같은 특정 현장에 딱 맞는 로봇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주는 통합 서비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 이름부터 재밌죠? 카멜레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 그대로 어떤 종류의 로봇이든 어떤 복잡한 환경에서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범용 인공지능 두뇌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클로봇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인데요. 카멜레온이 개별 로봇 하나하나의 두뇌라면 이 크롬스는 수백, 수천 대의 로봇 군단을 한자리에서 지휘하는 거대한 총사령부 또는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기술이 과연 돈은 얼마나 잘 벌었을까요? 이제부터 2025년 실적, 즉 숫자들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매출 성장세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정말 가파르죠? 3년 내내 쉬지 않고 성장해서 2025년에는 매출 414억 원을 넘겼습니다. 시장이 클로봇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난 건 좋은데 아직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적자 상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4년에 무려 75억 원이나 되던 영업 손실을 작년에는 32억 원까지 거의 60% 가까이 확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매출 성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물류 자동화입니다. 요즘 이커머스 때문에 물류센터는 정말 정신없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클로봇의 가장 확실한 성장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볼 때 손익계산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 진짜 체력을 알려면 재무제표의 속살, 특히 현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매출은 늘고 손실은 줄었죠.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항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월급 주고 재료 사고 진짜 순수하게 사업만 해서 번 현금인데 이 숫자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액수가 줄긴 했지만 2025년에도 클로봇은 사업을 돌리는데 번 돈보다 56억 원을 더 썼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모자란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투자 유치나 은행 대출 같은 외부에서 수여를 받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업은 이익 없이도 버티지만 현금 없이는 못 버틴다. 이게 바로 지금 클로봇이 딱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재무적인 숙제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현금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내용을 바탕으로 클로봇의 성장 가능성과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을 저울 위에 한번 올려놓고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클로봇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이겁니다. 어떤 로봇이든 상관없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는 것. 이걸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선 로봇을 뭘 쓰든 클로봇 솔루션을 붙일 수 있으니 이게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도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 이 현금 소진의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클로봇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클로봇 앞에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가파른 성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장이 꺾이면서 현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지금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나가는 비용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마침내 흑자로 돌아서고 외부 수혈 없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갑자기 성장이 멈추면서 흑자 전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투자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신호를 자동차 계기판처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매출이 계속 잘 크고 있는지. 둘째, 적자폭이 꾸준히 줄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지. 이 숫자들의 방향이 클로봇의 미래를 말해줄 겁니다. 결국 클로봇에 대한 투자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바닥나기 전에 기술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시간과의 경주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숫자들을 나침반 삼아서 부디 이 경주의 승자를 현명하게 예측하시길 바라겠습니다.